안녕하세요, 몽선생입니다. 싱가포르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 가운데 무려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이 바로 사립대학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싱가포르 사립대학 특집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무려 7편이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씩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편 내용은 사립대학 유형과 대학 선택 기준, 그리고 커리큘럼을 분석할 예정이 있고요. 2편은 탑5 사립대학 소개와 함께 대학 순위를 파악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려 7편이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 아마 사립대학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인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사립대학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립대에 들어가려면 이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은 영국과 호주 대학의 분교 및 캠퍼스를 의미합니다. 싱가포르 토지 면적 크기가 서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려 200여 개의 해외 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사립대학은 크게 교육기관과 직영 캠퍼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대학에 따라 졸업기관과 그리고 커리큘럼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육기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관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내의 송도 글로벌 캠퍼스와 아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 대학들이 하나의 기관에 들어가서 공동 캠퍼스로 운영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령 SRM이라는 기관 안에 런던대, 버밍엄대, 그리고 호주의 RMIT 대학이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SRM에 들어가면 이런 해외 대학들로 연계해서 입학이 가능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직영 캠퍼스입니다. 자, 직영 캠퍼스는 말 그대로 직영, 대학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으로 호주의 커틴 대학, 그리고 호주의 JCU 대학, 이 두 개의 대학이 다이렉트 형태로 학생들을 직접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교육기관 직영 캠퍼스 어느 곳을 입학해야 본교와 동일한 졸업으로 인정됩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뭐 교육기관을 들어가든 직영 캠퍼스를 들어가든 두 곳 다 본교와 동일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이나 직영 캠퍼스에 따라 커리큘럼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커리큘럼을 잘 파악해서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유형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사립대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 지잡대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200여 개의 사립대 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립대학을 선택하는 그 기준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립대학은 4가지 정도의 지표를 활용해서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지표는 에듀트러스트 교육부 인증제도입니다. 바로 안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에듀트러스트는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을 감사하여 점수제로 등급을 나눈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수능 등급처럼 1에서 3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2등급 이상을 우수학교, 3등급은 부실학교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국제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평가 수단입니다. 자, 이 제도는 학교의 시설부터 학생 서비스, 그리고 본교와의 학업 교류 등등 대학의 지구멍까지 모두 파헤치는 그런 인증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제가 이 사립대학 재직 시에 감사 업무 행정팀장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이때 싱가포르 정부에 질릴 정도로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2등급 이상의 사립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지표는 현지 재학생 비율 및 세계대학 순위입니다. 인지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졸업한 대학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궁금하다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현지인들의 재학 비율입니다. 사립대학은 현지인이 아예 재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만큼 기피 대상이거나 현지에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지인 비율이 적어도 30% 이상 되는 곳이 안정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대학의 세계 순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국내 대학과 그리고 사립대학의 세계 순위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세계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대학 순위 비교하시고 현지인 비율 30%,
이 두 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본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학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립대학 중에는 100% 위탁을 받아서 졸업장만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학위 장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대학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교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학인지 꼭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타 지표입니다. 자, 기타 지표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싱가포르의 아시아원이나 잡센트럴과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사립대학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현지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탑 10위 안에 드는 학교들이 현지에서 잘 알려진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유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탑 5 사립대학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자, 그 내용은 다음 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교육기관과 직영 캠퍼스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대학 졸업기간이나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교육기관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왼쪽 하단의 프로그램별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학과정은 영어 공인 점수, 즉 IELTS 등이 없는 경우 어학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어학당이고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학력 자격이 부족한 고1 혹은 고2의 학생들이 대학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기관의 1학년 디플로마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즉 최소 학력이 고1 이상이면 파운데이션을 통한 후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디플로마 과정은 대학 1학년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오른쪽 학사 과정은 기관과 제휴되어 있는 대학의 학위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IM으로 예로 든다면 SIM 디플로마 과정 후 제휴되어 있는 대학과 전공을 다시 선택해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하는 커리큘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커리큘럼의 장점은 1학년을 우리가 대학 학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의 시간을 들 수가 있고, 또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자, 다음은 직영 캠퍼스 커리큘럼의 특징입니다. 다이렉트 입학이라고도 하죠. 직영 캠퍼스도 왼쪽 하단의 프로그램별로 확인하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어학과정과 파운데이션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일한 체계이고요. 자, 다음 학사과정부터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교육기관처럼 디플로마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BA 학사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이렉트 방식은 본교 교환 학생 제도가 자유롭고 또한 복수 전공 선택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본교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도 많아서 아시아 학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비해 국적 비율이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자, 직영 캠퍼스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교환 학생이나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학생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참고사항은요, 교육기관 제도도 다이렉트로 입학할 수 있는 몇몇 대학들이 있고, 사실 직영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과정들이 메인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학교 추천은 학생의 영어 실력이나 현재 갖춰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상담 혹은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가포르 유학 특집 1편 내용이었고요. 자, 2편 내용 뭘까요? 싱가포르 탑 5 사립대학 소개와 함께 제휴대학 순위까지 다룰 예정에 있으니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 사립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당연히 제일 좋지. 뭘 그걸 물어봐. 너무 당연한 건데.